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김영석의 야시장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알고 보면 재밌는 정치 알정. 오늘도 어김없이 제 앞에 최민희 전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궁금한 점이요. 네.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는 진보냐 보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진보, 보수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걸 물어보셔야지. 진보, 보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 진보 보수 개념이 조금 왜곡돼서 쓰이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렇게 제가 느꼈을 때는 몇 년 전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온 것 같아요. 진보냐 보수냐. 그 전에 제가 투표를 하고 이럴 때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없었죠. 근데 과거에는 진보 그러면 이꼬르 빨갱이. 그러니까 예, 그런 그죠? 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진보는 빨갱이, 진보는 친북, 진보는 좌빨, 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네, 근데 요새는 진보 보수라는 단어가 좀 대중화돼서 쓰이죠.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는 보수 그러면 수구 꼴통 이게 쫓아다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꼴통해가지고. 쭈빼기. 진보와 네, 보수. 네, 네. 명쾌한 답을 좀 한번 내려주시죠. 네. 그러니까 되게 지금 와서 보면 진보 보수라는 개념의 근원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 예. 이거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국민공예. 또 남의 나라에서 가져온 겁니까? 당연하죠. 수입한 겁니까?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뭐 인본주의가 있었지만 네. 이 정치적 제도는 그거는 뭐 서구에서 온 거니까요. 네. 예. 본래는 진보 보수가 아니고 예. 이게 좌파 우파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좌파 우파로. 좌파 우파. 예. 그러면 이 말이 좀 고급스럽게 변한 거네요. 진보 보수로. 왜곡됐다고 저는 보는 거죠. 왜곡됐다. 네, 그래서 이 좌파 우파가 왜 좌파 우파가 됐냐?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끝나고 네. 왕정이 몰락하는 과정이잖아요. 예. 공권주의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국민공예가 생겼는데 지금 벌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아니, 이 정도는 왜요? 아니 봉건사에 나오고 그러니까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내 나라 그런데 정치도 잘 모르는데. 의장을 기준으로 예. 오른쪽에 앉은 집단하고 왼쪽에 앉은 집단이 예. 좀 성향이 달랐던 거예요. 아. 왼쪽에 앉았던 집단이 과격하게 바꿔나가자. 급진적으로 바꿔나가자. 이 주장을 한 예, 거예요. 예. 그게 기억하죠. 자코뱅단. 자코뱅단. 광고 보고 올게요. 여러분은 겨울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 특별한 발열조끼를 구매했습니다. 초경량 106g. 앞에서 보면 국가정보원 느낌 납니다. 뒤를 돌리면 배터리는 여러분 휴대용처럼 아주 작은 배터리로 가볍습니다. 뒷주머니에 넣으시고 꽂으셔서 여기 보면 스위치가 있습니다. 1단, 2단,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단은 등에 30도 온도를 전달해 줍니다. 좀 춥다. 2단 40도. 좀 더 춥다. 3단 60도까지 여러분 등에 열기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올겨울 아무리 얇은 옷을 입으셔도 발열조끼만 입으시면 추위야 가라. 사람은 그렇습니다. 등이 따뜻해야 온몸이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온돌 문화를 추구하겠습니까? 등이 따뜻해야 잠도 잘합니다. 사무실 온도 내린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밖에 춥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적당한 운동을 할 때도 저희 발열조끼 추천합니다. 아우 따뜻합니다. 아, 네. 짱짱. 과격하게 바꿔나가자. 급진적으로 바꿔나가자. 이 주장을 한 네, 거예요. 네. 그게 기억하죠. 자코뱅단. 자코뱅단. 예? 자코뱅파. 자코뱅. 자코뱅. 과격. 그 대장이 자코뱅이었나 봐요. 급진. 네. 그렇죠. 그래서 이쪽을 좌파라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좌파는 우리 개념으로 하면 진보처럼 네. 빨리 바꾸자. 아.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쓰이게 된 거고 지롱드당이 우파에 앉았는데 이 사람은 천천히 온건하게 바꿔나가자. 그렇게 해서 우파가 생긴 거예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네요. 좌파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우파는 약간 느긋한 사람들. 뭐 그게 성향이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좌파는 네. 이 사회를 빨리 개혁하자. 그래서 민중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자.
그래서 과격하게 보였던 거고 네. 우파는 민중들이 잘 사는 거 우리도 동의를 하는데 좀 서서히 해가자 이런 온건파. 그래서 본래 개념은 좌파 우파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도 보면 좌우 대립 그리고 남북 갑자기 일제시대를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완용이 생각이 나가지고 낙하물한테 문서를 갖다 이완용이 이 생각이 이완용은 그거 아주 친일파 민족 반역자고요. 네. 이념은 또 좀 다른 거죠. 아니 이게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쪽으로 딴 생각이 나가지고 땡! 쭈빼기 우리가 그 일제시대 독립운동할 때도 보면 좌파는 주로 공산주의자들이다 이런 개념이 있고 네. 그 우파로 떠오르는 인물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네. 쭉 김성수 뭐 이렇게 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어떤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서 진보 보수로 바뀌게 됩니다. 개념이. 그래서 진보 그러면 북한하고도 가까운 것 같고 막 이런 개념으로 왜곡돼서 쓰이게 된 거죠. 근데 다만 진보 보수를 나눌 때 이게 사회를 바꾸는 속도라든지 사회를 바꾸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관한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저는 좀 되는데 한때 네. 한때 과거에 진보주의자 그러면 네. 그거는 곧 공산주의자다, 네.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쓰였던 적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진보 그러면 되게 이제 국내 정치로 오면 네. 진보 쪽을 뭐 민주당, 네. 정의당 쪽을 네. 진보 쪽으로 보고 근데 이 당 색깔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양다리 걸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할 때는 이쪽에 가깝고 이거 할 때는 이거 이런 사람은 뭡니까 그게? 그걸 중도라고 하죠. 아리까리하면 중도? 아리까리 그러니까 당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정하지 않은 사람.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명한 시민일 수도 있어요. 그냥 관전하다가 결론에 가서는 이쪽 손을 들어주던 이쪽 손을 들어주는 사람. 네, 그러니까 정책에 따라 선호도가 다른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죽을 때까지 민주당이야. 예. 나는 죽을 때까지 정의당이야. 그런 분들 이렇게 있잖아. 스스로- 나는 뼈까지 민주당 이런 사람들 그렇죠. 골수팬이라고. 예,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네. 지금도 보면 나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민주당을 지지해 정책을. 네. 그런데 경제에 대해서는 난 지지 못하겠어. 네. 이런 성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네. 이렇게 중간지대 영역에 있다가 중도. 있는 분들을 중도라고 하죠. 되게 프로테이지상 퍼센테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30%의 고정적 보수가 있고 네. 한 30%의 고정적 진보가 있고 나머지 40%를 중도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이 40%가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대통령 선거나 총선거나 즉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의석수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중도를 잘 잡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전략이 중도 전략. 아, 네. 가운데서 출발하는구나, 정점에서. 예, 생각해 보시면 박근혜 후보가 네. 2012년 대선 때 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거. 그 대표적인 중도화 전략이죠. 네. 그 경제민주화라는 거는 네. 사실 보수가 취할 전략은 아니죠. 보수는 성장 중심, 그다음에 느긋하게 기득권 천천히 가죠. 중심, 뭐 재벌이 돈을 많이 벌어야 네. 이 그 돈 번 게 흘러내려와서 국민들이 잘 살게 된다는 입장인데 반해서 경제민주화는 네. 재벌들을 규제하자는 거거든요.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새누리당은 네. 경제민주화가 당론일 수 없는 구조인데 네.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가 경제민주화를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세우고 네.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종인 씨를 영입했단 말이죠. 네. 이게 대표적인 중도화 전략입니다. 사기 그러니까- 아닌가요? 응? 그럼 사기 아닌가요? 선거를 위한 사기. 결과적으로 사기로 판명이 났죠. 근데 더불어로도 왔잖아. 김종인 씨가. 근데 본래 경제민주화는 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었다. 기본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그거 잠시 남의 집 갔다가 본집으로 들어온 거네요? 김종인 씨는 그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이 경제민주화는 진보적인 생각으로 주장을 하는데 네. 이분 자체는 보수적인 성격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복합적인 겁니다. 그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보수에 가깝고 젊은 사람들은 진보에 가깝다. 그렇죠. 아무래도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 젊으면 네. 좀 빨리빨리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에너지가 넘치니까. 네. 근데 나이가 들면
아, 좀 그게 너무 빨리 바뀌는 게 걱정도 되고 부작용도 우려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치는 노장청의 조화가 중요하다. 예? 노장청, 노년, 예. 장년, 예. 청년. 참 이렇게 알고 들으면 참 쉬운 게 정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알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비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되게 중요한 거. 갑자기 진보 보수 얘기하다가 아까 프랑스 얘기해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갑자기 예수 얘기까지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네. 비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이게 그러니까 모든 거에 다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네. 바라봐야만 애정이 생기고 애정이 생겨야만 현명한 유권자가 되실 수 있다. 근데 제가 오늘 정사바. 예? 정사바. 정치 사랑해야 바꾼다. 좀 그런 용어 좀 만들지 마세요. 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딸이 고등학생이다 보니 네. 맨날 저한테 이런 약자를 써요. 제가 오늘 느낀 건 이런 거예요. 빼박캔트. 예? 사면 타석 뭐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빼박캔트는 빼도 박도 못하다예요. 요즘 그런 거 궁금하세요? 아니, 일상적으로 써요. 제가 오늘 느끼는 거는 빼박캔트 나랑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 저도 말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보 보수를 이념적으로 뭐 진보는 영원히 진보고 보수는 영원히 보수다. 사실 그건 아니죠. 그럼요. 사람 마음은 바뀌니까. 네, 마음도 바뀌고 예를 들면 제가 토론회에 나갔는데 네. 신자유주의 세계화론자들이 2000년 초에 저보고 보수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기준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찬성하는 게 진보인 거예요. 아, 반대하면 보수고. 네, 기준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 지형에 따라 진보 보수 개념은 바뀔 수 있다. 아, 이게 뭐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 뭐 내가 그렇죠. 이렇게 막 개혁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도 아, 좀 느긋하게 갈까? 그럴 수 있다. 그럼 진보했다가 보수했다가 보수했다가 진보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네. 그거에 갈등하지 마시고 고민스러우시면 중도가시면 돼요. 우리 마지막 멘트는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마지막 한 말씀 딱 해주시죠. 예, 진보, 보수, 중도. 예, 정사바. 정치 사랑해야 바꾼다. 본인 PR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아있어요. 비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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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자가 보고 싶고 그리울 때 뽀미자